아이스크림의 게임형 학습놀이 퀴즈 3총사가 출시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필요도 없고 웹상에 바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고 또 나만의 테마대로 꾸밀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인데요. 예전에 선생님이 PPT 문제로 하나하나 만드셨던 게임 활동들 등을 아주 쉽게 웹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퀴즈 섬 게임이나 부응 퀴즈, 싹싹 지우개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사실 부응 퀴즈나 싹싹 지우개 같은 경우에는 준비 기간이 약 1분 미만으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선생님이 아이들과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임 활동을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퀴즈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띵커벨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퀴즈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좋은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소리가 조금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퀴즈 섬과 부응 퀴즈 싹싹 틔우기의 퀴즈 삼총사는 아이스크림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패드 안에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오늘은 선생님들께 퀴즈 섬 게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당연히 저장된 퀴즈 게임이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만들기를 눌러서 제가 넌센스 퀴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뭐 3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정리 게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배경 선생님이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 자, 여기에 문제 1, 문제 2 해서 총 40개의 문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 답 쓰고 문제 답.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렇게 써주고 이독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문제나 답에다가 이런 그림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추가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안타깝게도 다른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를 띵커벨처럼 찾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띵커벨의 라이브러리와 같은 기능이 없어서 내가 만든 문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대신 얘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엑셀 파일로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띵커벨이나 아니면 구글 설문, 네이버 폼 등을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너네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랑 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수합한 뒤에 이걸 엑셀로 업로드를 해서 한 번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띵커벨의 경우는 엑셀 업로드 기능이 없어서 물론 이런 경우에는 하나씩 복사해 와서 써야 했지만 이 퀴즈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띵커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띵커벨로 가볼 텐데요. 자, 띵커벨 들어가서 이 검색하는 칸에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퀴즈섬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퀴즈섬 게임이 있습니다. 전체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바로 이 퀴즈섬 문제 만들기를 사용하시면 될 텐데요. 이걸 들어가서 자, 다른 거 말고 과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종료일 일정 정해주시고요. 학번과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서 저는 보통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따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번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학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어요. 자, 과제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뜨죠. 자, URL 복사를 해서 이 링크를 우리 반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학습터나 온라인 클래스, 하이클래스 등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675-770이라는 방번호를 가르쳐 줘도 되고 아니면 이 링크를 그대로 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쌤이라고 해서 들어와 볼게요. 입장하기 하면 네, 퀴즈선 문제 만들기라는 게 나오고요. 네, 소리가 조금 나올 텐데 끄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선 문제 만들기 나오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참여한 이름이 나오겠죠. 자,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음악이 나오죠. 자, 문제를 입력해 주세요. 정답 입력이라고 쓰인 칸에 정답 입력이라고 내가 만든 문제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배는 네,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배는 그리고 나서 다음 네, 음악을 껐습니다. 앞에서 낸 문제의 답을 입력해 주세요. 정답 입력이라고 쓰인 칸에 내가 만든 문제의 답을 입력하고 거북선에 완료를 누릅니다. 완료를 눌렀어요. 다음 네.
자, 문제를 만들 때 참고한 교과서의 쪽을 입력합니다. 저는 이걸 왜 하냐면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어쨌든 근거가 있는 문제를 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교과서의 페이지를 써주게 하는 것이 아이들이 조금 더 책임 있게 문제를 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학년 1학기 4회 120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료 눌러주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간 동안 문제를 내라고 해서 보여주시면 이 띵커벨 칸에 가서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 리포트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 지선 문제 만들기 현재 진행 중이고 한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대. 제가 미리 17명의 학생이 참여한 퀴즈선 문제 만들기 한번 리포트를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쭉 17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엑셀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퀴즈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섬에 왔죠? 자, 그러면 엑셀 파일로 만들기라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만들기 양식을 먼저 받아주고요. 자, 샘플 양식이라는 엑셀 파일을 받아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네, 실행을 했더니 편집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제일 윗줄에 있는 문제 정답은 지워주시면 안 되고요. 나머지 내용을 지워주신 뒤에 아까 그 팅커벨 리포트 받았었던 파일 있죠? 자, 여기에서 시트. 자, 두 번째 시트 여기 보시면 퀴즈 로우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로우 데이터로 가시면 첫 번째 문제, 다음에 정답, 그 다음에 근거가 되는 출처 이렇게 엑셀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 전체 줄을 삭제를 해주시면 그 문제가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제를 먼저 주신 후에 컨트롤 C 그리고 샘플 양식의 문제칸에다가 컨트롤 V 이번에는 다시 정답이 있는 칸에 선택해 주셔서 컨트롤 C 여기에 컨트롤 V 넣어주시고 닫으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 해볼까요? 파일 업로드 샘플 양식 저장했었죠? 자, 그러면 성공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침대를 밀고 돌리면 배드민턴 생각을 많이 하는 왕은 띵킹에서 17문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실 필요 없이 우리 반 학생들이 문제를 만든다면 이 퀴즈섬이라는 도구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서 다음 단계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생들과 게임을 할 때 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을 많이 주는 건데 나는 마이너스 10점 주는 거 이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선택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가급적 활동의 재미를 위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다음 단계 몇 모둠으로 진행할 거냐 요거는 플레이 할 때마다 선생님이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4모둠이다. 혹은 5명씩 뭐 6모둠이다. 우리 반은 5모둠이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당 제한 시간은 10초, 20초, 30초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한 없음으로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문제 아이콘 스타일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뭐 우리 반 아이콘 있으면 그걸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섬 모양이에요. 섬. 그래서 퀴즈 섬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가볼게요. 보상 설정 안 써주셔도 돼요. 그런데 급식 1등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선생님의 칭찬 뭐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고 완료해 주시면 문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퀴즈 섬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던 것과는 조금 달라요. 기존의 PPT의 경우는 학생이 정답을 이야기한 다음에 정답을 보여줘서 맞았으면 점수를 주고 틀렸으면 그 점수를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 하나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틀렸다면 이걸 아는 다른 친구들도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이 그런 식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이 학생이 말한 게 정답이라면 정답 칸을 눌러서 점수를 주고 이 학생이 틀렸다면 오답을 눌러서 다른 학생들한테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꼭 문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미리 보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쭉 넘겨서 두 번째 듀얼 모니터에다 넘겨서 보시면 선생님은 요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살짝 팁
팁인데 사실 학생들이 누르는 번호에 상관없이 이 순서대로 문제가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고르는 아이는 10번을 고르든 13번을 고르든 이 게임 아이템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선생님들끼리만의 비밀이에요. 학생들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 2는 동물원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듀얼 모니터로 써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에서 발표자 도구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뭔가 문제의 순서를 알고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혹시 듀얼 모니터 사용이 어려우신 선생님께서는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큐카드처럼 활동을 진행하실 때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 이렇게 듀얼 모니터 왼쪽 혹은 오른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화면 시작. 자, 원래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 제 설명을 위해서 음악을 조금 껐습니다. 자, 6모둠으로 진행을 했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점수판이 있어요. 얘도 뭐 닫았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고요. 자, 1모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모둠이 지금 1번에서 25번까지 문제를 막 고를 거예요. 하지만 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몇 번을 고르든지 간에 문제 순서는 사실 같습니다. 랜덤으로 한번 섞인 게 딱 고정이 돼요. 선생님이 보시는 듀얼 모니터의 화면이 그대로 올 겁니다. 이 화면이 이 순서대로 1번 문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 1번 모든 학생이 되게 긴장하면서 8번이요 라고 고르면 자동으로 네, 해당 모둠에게 20점인 네, 보너스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 1모둠에게 20점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2모둠 차례로 해도 되고 이 친구가 성공했으면 또 이어서 해도 되는데 저는 2모둠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2모둠이 문제를 고릅니다. 그러면 사실 몇 번을 고르든지 간에 14번 문제는 똑같이 늘 이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동물원에서 가장 비싼 동물은 그러면 선생님은 네, 듀얼 모니터 화면에서 이거가 정답이야 라고 알고 있는 상태죠. 자, 이때 이 학생이 100조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답 버튼을 눌러주셔서 네, 이 문제 10점짜리 문제니까 이 모둠에게 자동으로 10점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하기를 눌러주면 요 맞춤 모둠의 색깔로 네, 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맞춘 친구가 다음 문제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3모둠 순서대로 요거는 선생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3모둠 몇 번 문제 선택할까? 3번. 자, 산타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면은 정답을 보면 이제 정답 버튼, 오답 버튼이 아니라 정답을 보는 순간 네, 아무도 모를 때 정답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정답 보기를 눌러주면 네, 정답은 울면이면서 아무도 못 맞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답 보기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4모둠. 네, 4모둠이 문제를 고르죠. 그랬더니 이건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네, 모든 모둠에 10점을 마이너스하는 그런 형태의 아이템이었네요. 자, 이번에 5모둠 해보겠습니다. 5모둠 6번 문제 고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네, 정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어금니예요. 어금니. 이게 자동으로 지금 문제 순서에 맞추어서 네,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제가 설정하지 않았어도. 그러면 정답이다. 그러면 네, 이렇게고요. 한 모둠만 더 해볼게요. 6모둠 해보겠습니다. 자, 6모둠이 문제를 고르면 등산을 좋아하는 왕은 그러면 옆 화면도 자동으로 등산을 좋아하는 왕은으로 연동이 되어서 바뀐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쉽게 활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문제가 다 끝나면 네, 오답이면 오답 하고 나서 네, 이거 문제 맞출 친구 그러면 이제 뭐 저요 해서 이모듬이 이렇게 하면 네, 등산을 좋아하는 하이킹이요. 그럼 그래 정답 이렇게 해서 이모듬한테 네, 점수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이 쭉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보상이 나오는데 실제로 17문제밖에 안 만들었지만 이런 게임 아이템들이나 아니면 틀린 문제를 다른 모둠에게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30명을 위해서 30문제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적은 수의 문제로도 아이들이랑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퀴즈섬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